예,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에 관련한 논란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고인의 아들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께 편지까지 보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의 페이스북에 고 이대준 씨 아들의 자필 편지 2장의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아버지의 월북을 그렇게 확신하시면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아버지의 모든 정보를 지금이라도 공개하라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지난 19일에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신색깔론이라고 최근에 논란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예. 북한의 사과를 받았다면서 월북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이 씨의 아들이 반론을 편지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월북자, 남겨진 가족은 월북자 가족이 되는 끔찍한 죄명을 주려면 확실하고 명확한 증거를 가족들이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신색깔론 주장에 대해 법 위에 군림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민낯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 위원장님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속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 그 관련 첩보 내용을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열람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네요. 네, 하태경 의원은 당시에 국방위원, 정보위원 이렇게 겸임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야 의원들은 첩보 내용을 열람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첩보 내용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과 국정원장이 설명하는 보고를 들었을 뿐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다라고 거짓 선전 당장 중단하라 이렇게 하 의원은 밝혔고요. 예. 국민의힘은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를 발족을 시켰습니다. 반면 민주당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정부 재조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그 민주당 일각에서는 비공개 정보 공개하자 역제안도 하고 있네요. 네, 군인 출신인 김병주 의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여야 의원들이 공감대를 이룬 내용을 뒤집고 한미 양국이 싸운 고도의 정보 판단마저 부정하려는 것이냐라고 밝혔는데요. 예. 사건 이후에 합참도 정보 분석 결과 월북 시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고,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연합 정보 수집 자산을 이용해서 수집한 첩보를 종합해서 정보 판단을 한 것이다라고 이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보 해악을 감수하고서라도 9월 24일 당시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간절히 원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회의록 열람 공개에 협조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이것으로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판단 아래 미국 측의 협조를 받아서 당시 특수정보 SI를 공개하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정보는 민감한 정보 출처가 관련되어 있는 만큼 대한민국 안보에 해악이 뒤따른다는 것을 주지하기 바란다라고 밝혔고요. 또 한편 민주당 초선 모임이죠. 더민초에서는 국회 내 비공개 정보를 전격 공개하자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예. 자, 일단은 그 지금 엇갈리는 부분이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한 말입니다. 당시 첩보 내용을 국방위와 정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이 열람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월북이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의원님 이 사실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예. 가본 사람보다 더 큰 소리 친다고. 예. 아침에 민홍철 위원장도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예. 민홍철 위원장이 국방위원장이고 제가 국방위원이고, 그러니까 첩보를 열람 안 했다고 민홍철 위원장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감청 정보 말하는 거거든요. 예. 감청 자료. 그 열람 아무도 안 했어요. 국방위원장도 안 봤는데 위원이 누가 보겠습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SI,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군사 기밀을 사용해서 동시에 얻은 정보, 스페셜 인포메이션을 원래 직접 그 로 데이터를 원본을 국방위에서 이전에도 보신 적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SI 같은 경우에는 원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를 합참해서 다듬어서 보고 자료를 갖고 오면 그 보고 자료가 진실이라는 전제하에 회의들을 하시게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안 됐고, 과거에는 예. SI 정보에 대한 해석을 두고 논란이 된 적이 없어요. 예. 이 월북 사건이 이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SI 정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양측이 합의해서 열람을 하고 그 내용 중에 이제 국민들한테 알리면 안 되는 거는 비밀 유지각서를 쓰고요. 예.
알려도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알리고, 그러니까 제가 국회 정보위에서 간사 역할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걸 지금 오늘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SI 정보를 국민들한테 다 공개하자 거의 땡깡 수준의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의원님 저 궁금한 거는 그때 당시에 예를 들면 그 월북이라고 발표를 했을 때 예. 국민의힘에서는 왜 좀 더 적극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발표를 하느냐라는 주장을 하지 않으셨던 건가요? 다 잊어버리셨죠.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큰 목소리로 월북 아니다, 조작이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태경 의원님이 제 목소리가 하셨던 기억은 제일- 나요. 근데 당 전체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는 않았던 거죠. 제가 주로 대변을 하죠. 예, 그러면은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요즘 이상한 이야기 많이 해요. 거의 뭐 인권 무시하고 먹고 사는 문제만 이야기하자 이런 전두환 스타일 발언도 하고. 우상호 위원장이 인권 짓밟는 경제가 전두환식 통치 스타일 아니에요? 요즘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민주당 의원들 아까 땡깡 부린다고 하셨는데 그 네. 미국 측 협조를 받아가지고 당시 SI 정보 공개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 어떻게 협조 판단하세요? 받을 것도 없어요. 감청 정보는 우리 합참에 다 있어요. 감청 정보만 공개하면 된다. 그렇죠. 지금 월북이라고 주장했던 당시에 유일한 그러니까 특히 직접 증거랑 정황 증거가 있는데 예, 직접 증거는 그 감청밖에 없어요. 감청. 그러면 그 유일한 당시에 국방위 그러니까 비공개 회의를 하던 당시에 의원님들만 들어가셔서 회의했던 걸 알고 있는데 정보위도 그렇고 그때 SI를 좀 직접 열람해서 이야기를 하자는 제안을 하셨는데 그때는 거절당하셨던 거였나요? 민주당이 반대했죠. SI를 보자는 것에 민주당이 그 당시엔 반대를 같이 했었다고요? 한번 보자 그랬는데 민주당이 반대했죠. 네. 의원님 만약에 그 감청 정보를 봤는데 그 이대준 씨가 북한에서 표류 중에 북한 그 경비정들에게 나 월북하러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로 월북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는 그렇게도 볼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없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이대준 씨죠. 네. 예. 이대준 씨는 그분 형님이고. 청구를 겨누고 너 누구냐 그러니까. 왜 왔냐 살기 위해서 나는 뭐 북한에 살려고 왔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 결정적 반박이 뭐가 있냐면은 예. 월북 아니라는 것이 그때 이제 김정은 사과문이 왔잖아요. 그렇죠. 네. 사과문 내용을 보면 그 이대준 씨가 도주하려고 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한군에 무슨 얘기냐? 잡혔을 때. 북한군의 그 앞에 총구를 겨누고 있고 그런 예. 상황에서 네. 도주하려고 한 조짐이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말은 북한군은 월북이라고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북한 나름 전문가여서 얘기하는데요. 예. 월북은 북한에서는 수령님한테 충성하는 사람들이 월북한다고 보기 때문에 총살 안 시킵니다. 월북이라고 판단했다면. 근데 윤건영 의원은 이제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그게 정황 반증할 증거는 수 있는 뭘까요? 그거 바로 너 왜 왔냐. 그러니까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대요. 그 감청 자료에. 감청 안에. 네.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살기 위해서 뭐 순간적으로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지 누구나 다. 그래서 그 월북이라는 그거 하나만 단어를 가지고 맥락상으로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온전한 그렇죠. 월북 의사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만 가지고 월북이라고 결론 내린 그런 황당한 짓을 한 거니까요. 예. 이 당시 이제 문 전 대통령이 사건을 보고 받은 다음에 3시간이 지나서 피격돼 사망했다고 하죠. 그럼 그 이제 네. 3시간 동안 그 청와대 대응은 무엇이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당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질의응답 속에 있었는데 예. 그 3시간 동안에 문 대통령의 지시는 전혀 없었어요. 아무런 지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데 당시 보고가 서면 보고였거든요. 예. 서면 보고를 안 받든지 아니면 서면 보고를 보고서도 문 대통령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문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 떨어진 거는 그날 밤에 죽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고했을 때 구두 보고를 했을 때 그때 처음 지시가 떨어졌어요. 근데 하 의원님 예를 들어서 그분이 월북 의사가 있었든 아니면 표류를 했든 간에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쨌든 그분은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정부로서는 그 사람의 생명을 서로 월북자라 하더라도 보호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죽이는 과정이 굉장히 잔혹했거든요. 거의 그렇죠. 뭐 IS처럼. 왜냐하면 바닷속에 6시간 끌고 다녔어요. 놓치기도 하고.
바닷속에 끌고 다니면 부유물에 타서 거의 물고문이에요. 물 엄청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기진맥진에 있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총알을 10발 이상이나 쏘고 마지막에 뭐 불에 태우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을 못 구했다. 이 사람을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안 했다라는 여론이 일 수 있기 때문에 죽어도 싸다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월북론이 저는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당시에 이제 그렇게 6시간 동안 끌고 다니고 이런 정황들이 그 NLL 북쪽에서 이루어졌고 그걸 한국군이 관찰해서 지금 의원님께서도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당시에 김정은하고 소통 창구가 있었어요. 9월 8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친서 보내고 9월 10일 날 김정은 답장이 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북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이런 희망이 있어서 들떠 있었어요. 문재인 예. 정부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때 이야기했으면 살릴 수 있었어요. 그 채널로 이야기 안 하고 그냥 공개적으로 서해에 우리 누가 표류했는데 북한에 혹시 발견되면 보내줘라. 이런 뭐 국방부에서 대변인 발표만 있었어도 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전부 다 구하려는 노력을 아무도 안 했어요. 지켜보기만 했지.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 종합하면 당시에 그 월북하신 그러니까 그 사망자가 죽어도 싸다는 여론을 위해서 월북을 성급하게 정부가 발표한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겁니까? 그러면? 저는 월북 프레임이 예. 두 가지 이유인데 책임 회피. 그러니까 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국민 보호하지 못한 예. 세월호 이후에 이것도 그 죽는 과정이 너무 잔혹해서 문정부 책임 여론이 강하게 형성될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월북 프레임을 꺼낸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남북관계 개선 동력이 사라질까 봐. 반북 여론이 엄청 일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개인 책임이다 죽은 거는 북한 책임보다 남한 정부 책임보다 개인 책임도 아울러 크다. 이런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월북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하면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그 정보 공개를 지금 유족들은 원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 저는 어떤 대통령 방법이? 기록물에 네. 비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 개인적 추측인데 한 추측. 23일 1시경 관계장관 대책회의가 있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회의한 것들 그 회의에서 증거가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월북으로 몰아가자 이런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 그게 다 대통령 기록물이거든요. 청와대 회의는 어떤 회의를 말씀하십니까? 대통령 주재 회의입니까? 23일 1시 안보실장 주최로 예. 관계장관 대책회의가 열립니다. 예. 그 회의 말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나왔던 말들을 종합해 보면 당시 그 청와대 회의랑 또 관계장관 대책회의가 한 2번 열리는데 예. 그 두 가지 회의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관련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하실 예정인가요? 지금 이 공개하려면 방법이 마땅히 보이지 않는데. 그 자료들은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판결을 낸 거고요.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법원 판결을 거부해서 예.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에 존재하는 자료라고 모두 대통령 기록물이 되는 게 아니라 취사 선택을 합니다. 예. 청와대 내에서.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한 자료를 굳이 비공개하기 위해서 대통령 기록물로. 사실 이건 법원 판결 불복이죠. 그 지정이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렇죠. 볼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보니까 공개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예. 좀 뭐 협의해 보면 어떨까 좀 생각도 있고요. 예. 그게 좀 생산적으로 저희도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뜻은 전혀 없어요. 진실을 규명하자는 건데 예. 그 진실이 드러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당시 청와대 민주당이 난처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걱정해서 저는 민주당에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다고 보는데 자기들이 난처하지 않으면은 공개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딱 하나 감청 정보 그거는 공개하면 안 되고 그거는 우리가 열람하고 필요한 부분만 국민들한테 알리는 이런 수준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제한적 공개적으로 국민들한테는.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는 또 민주당과의 대화를 계속 하실 것으로 보고 여기까지 묻고요. 그 당내 현안만 하나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네. 오늘 아침에 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 또 설전을 했습니다. 굉장히 거친 네. 말을 주고받았고 이걸 보고 이제 조수진 최고위원은 여당 대표로서 있을 수 없는 당 운영이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네요. 이 당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걱정이 크고요. 이제 제일 지금 그 변수가 윤리위 문제잖아요. 근데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네. 수사가 아니면 이 진상을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윤리위 회의를 하더라도 수사 결과를 보고 결론을 내겠다 이런 좀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윤리 문제 여쭌 게 아니고 최고위원과 이제 당 대표 간의 또 설전. 이 부분은 설전에 윤리 문제 때문에 근본 있었던 거 뿌리에-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본 뿌리에 그게 깔려 있어요. 아 근본 뿌리에 윤리 문제가 깔려 있다. 그러니까 이 대표가 윤리 문제로 지금 약간 그 심기가 좀 여론이- 불편하신 상황입니까?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예. 막 다른 최고 좀 관계가 평소에 썩 좋지 않았던 그런 최고위원들이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이제 언론에 그대로 상황이 노출되다 보니까 이 과연 적절한 모습이었나라는 지적을 또 많이 하셔서 여쭤봤습니다. 최고위원들도 자제할 필요가 있고요. 예. 이 대표도 좀 더 지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좀 더 절제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윤리위도 지금 판단을 무엇을 근거로 하게 됩니까? 그 어떤 수사기관의 결론은 아직 나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그 어떤 결정을 하기가 근거가 약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거가 약하고 특히 이제 쟁점이 그거더라고요. 뭐 7억 원 각서가 있는데 예. 이 대표가 시킨 거냐 아니면 그 비서실장이 자기 재량으로 한 거냐. 근데 이 대표하고 그 비서실장 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수사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예. 윤리에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윤리위가 너무 무리하게 결론을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여야 간의 관련 공방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김종혁 국장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아 지금 이번에 저 예, 서해 피살. 서해 피살 사건. 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게 객관적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아, 그런가요? 예를 들면 지금 감청 자료에서 예를 들어서 저 뭐 살려주십시오, 저 월북하려고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드러났다 하더라도 네. 혹은 이제 북한에서 저희한테 통지문을 보냈잖아요. 그 통지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가 물어봤더니 우물쭈물하면서 대답을 안 하고 도망가려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사격을 했다. 이렇게 북한에서 통지문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본인은 이미 2년 전에 돌아가셨고 피살당했고 그다음에 본인의 의도가 뭐였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는 사실은 정황 증거만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그때 당시에 왜 아무도 이 내용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월북자라고 이렇게 단정을 해서 발표를 했느냐. 그리고 그 발표 과정에서 몇몇 사람들이 이거는 좀 아닙니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인천 해경에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해경 본부에서 그 사람은 그 월북사였다. 배제시키고 그다음에 이게 월북을 한 게 맞습니다라는 식으로 단정적으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게 제일 큰 문제고 왜 그렇게 했느냐는 뭐 추정이 가능해요. 2017년부터 해서 2018년, 2019년 남북 관계가 계속 개선되고 있다가 2019년에 하노이 회담 이후에 남북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다시 2020년에 문재인 정부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좀 잘 돼가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아까 하태경 의원 얘기했지만 9월달에 이렇게 뭐 서로 좋은 관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9월 22일 날인데 일일인가 이분이 이제 피살을 당한 거 아니에요. 이 정부로서는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박광자 씨 사건 생각나잖아요. 박광자 씨 그때 금강산에서 피격을 당한 다음에 남북 관계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러면 초동에 제대로 그쪽에다 연락을 해서 야 우리 국민이 지금 그쪽으로 표류해 갔으니까 이거 살려줘. 이거 돌려보내줘라는 초동 대응을 제대로 안 했던 거. 몇 시간 동안 3시간 동안 끌고 다녔잖아요. 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보도가 됐는데 야 이게 혹시 박광자 사태처럼 이게 남북 관계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면 안 돼. 이거 어떡하지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을 것이고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이분은 그냥 월북자로 그 발표를 함으로써 국민들의 비난 야 그 북한에 거기서 살겠다고 넘어간 그런 사람이니까 뭐 그거 알게 뭐야. 이런 식의 여론을 조성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정치적인 배경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 소장님은? 일단 회경이 월북이라고 볼 증거는 없다라고 이 발표를 바꾼 거잖아요. 2년 전에 비해서. 예. 어떤 근거로 바꿨는지를 좀 정확히 설명을 국민들께 혹은 국회에 나와서 할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당시 국방이 비공개 회의를 했단 말이죠. 정보위랑.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모든 정보들을 모든 국민이 알 수는 없고 뭐 일부 보안 자료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 대리해서 보안을 지키고 가서 보라고 있는 분들이 국회의원들이고 이 자리에는 보좌진도 배석이 안 된 채 딱 국회의원들만 들어가서 회의를 하고 그 회의 결과 오케이 정부가 그렇게 말한 게 맞았어라고 그때 말해준 거예요. 하태경 의원 그 자리에 계셨다는데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회의록 공개하면 됩니다. 회의록 열죠. 뭐 어려운 거 아닌데요. 알겠습니다. 우리 논쟁이 길어져서요. 여기까지 하고 오늘 국민의힘 얘기 또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배현진 최고위원
오늘 아침 갈등 상황이 있었는데 그 화면으로 이야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이 누차 누출되면서 실제로 언론에서 대표님께서 많이 유출을 하시지 발언권을 득하고 않았습니까? 말씀하세요. 스스로도. 특정인이 참석했을 때 유출이 많이 된다는 예언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묵고할 수 없고 지금 최고위원 회의의 그 안에서 해야 될 건전한 회의의 기능과 저희의 그 권한에 대해서 대표님이 의장 직권으로 여태까지 지금 단속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심지어 본인께서 언론과 나가서 얘기하신 걸 언론인들이 단속해볼까요, 쓴 것을 한번? 누구의 핑계를 대면서 지금 비공개 회의를 이렇게 합니까? 그만합시다. 저 같은 걸 들어보세요. 비공개 회의할 예. 비공개 회의하겠습니다. 아니 논의할 사안이 있으시면 의사권을 원성동 원내대표께 이양하고 이소하겠습니다. 자, 비공개 회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예, 이제 그렇게 나가면 안 되지라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까지 들으셨는데 네, 상황 설명을 좀 다시 해드리자면은 이제 최고위원 발언이 끝난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오늘부터 비공개 회의에서의 현안 논의를 하지 않겠다, 안건 처리만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배현진 최고위원이 일방적으로 없애시면 어쩌느냐 반발을 하는데 이 대표가 특정인이 참석했을 때 특히 내용 유출이 많이 된다는 얘기까지 나와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고 밝히니까 다시 배현진 최고위원이 대표가 의장인데 여태까지 단속이 제대로 안 됐고 심지어 본인이 언론에 나가서 이야기한 걸 누구 핑계를 대느냐라고 맞받았습니다. 이러면서 사이에 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재에 나섰지만 언쟁은 계속됐고요. 권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의로 전환을 선언을 하면서 이준석 대표의 마이크를 껐고 이 대표는 비공개 회의 전환 3분 만에 퇴장을 했습니다. 예, 굉장히 좀 보기 힘든 장면인데 이 장면 어떻게 보셨는지 김재욱 국장님. 그 2016년에 왜 그 당 이름이 자한당이었나요? 뭐 네. 그랬을 때 뭐 옥새 들고 나르샤 뭐 공천 둘러싸고 잡음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보면서 김무성 대표 네, 시절에 김무성 대표가 이제 옥새 그때는 새누리당이었을 것 같은데. 새누리당 대표네. 네, 그렇죠. 이게 이한구 그때 이한구 공천위원장이었죠. 맞습니다. 서로 예. 이제 싸움 벌어지고 그랬었는데 그때 다들 이제 야 이게 무슨 봉숭아 학당이냐 정당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리고 결국은 그 결과가 뭐 선거에서 패배로 귀결이 되었고요. 그래서 예. 언제든지 저렇게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저거는 굉장히 안 좋죠. 근데 사실은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참 억장이 무너질 거예요. 권력을 어떻게 해서 진짜 천신만고 그때 바꿨는데 바꾸자마자 이제 권력 잡고 나더니 바로 저런 싸움박질하는 모습들을 막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정말 좀 자제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 지켜보고 있는데 저게 뭐예요? 자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김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좀 뭐 아까 전에 하태경 의원 말씀처럼 지금 이 사건이 윤리위 징계권이랑 다 맞닿아서 뭔가 불편한 마음이 외부 뭐 불편한 마음이라기보다는 외부에서 어떤 세력이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고 있다는 판단을 외부도 아니고 내부군요. 당내 예. 당내 세력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불편한 마음을 지금 감추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최고위원 중에 뭐 지금 저기 앉아 있는 최고위원 중에 이준석 대표랑 사이가 나쁜 분이 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왜 굳이 배현진 의원인가? 지난번에는 연배 차이도 좀 있고 선수 조수진 차이는 최고위원. 연배 차이 있고 선수 차이가 있는 정진석 의원이랑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조금 더 연령대 확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체계적으로 공격하구나 있구나라고 이준석 대표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당대표가 얘기를 하면 최고위원들 할 얘기 있어도 보통 비공개로 돌리고 안에 들어와서 얘기하지 저렇게 언론에 대고 공개적으로 서로 하진 않거든요. 그것은 저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당대표의 권위를 좀 지켜줄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좀 이례적인 상황인 건 분명하죠. 예, 저렇게까지는 잘 하지 않죠. 예. 자, 한편 또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 인선을 둘러싸고 안철수 의원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중이기도 하죠. 또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정점식 의원 오늘 직접 나섰네요. 네, 국민의힘 국민의당 합당 합의대로 최고위원 2명을 안철수 의원이 추천을 했는데 그중에 한 명인 정정식 의원에 관련해서 공방이 가열이 되고 있죠. 예. 이준석 대표 쪽에서는 왜 국민의당이 아닌 인사를 추천하느냐 이렇게 따져 묻기도 했었고 이제 그 과정에서 공방이 계속 나왔는데 정점식 의원이 오늘 매경닷컴과 통화를 하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이 누구를 추천할지 결정해야 될 문제다라는 요지였고요. 합당 합의문에 국민의당에서 최고위원 2명을 추천해 임명한다고 했지만 어떤 사람을 임명할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합당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예. 또 안 의원이 당내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 친윤계 인사를 추천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정점식 의원은
보면은 최고위 쪽에 있는 인사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언론의 분석에 불과하다는 생각도 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상 안철수 의원의 생각에 손을 들어준 것이고 본인도 의사가 있다는 걸 말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누구든지 자기 권력을 더 확대시키려고 하고 네. 예를 들면 안철수 의원이 친윤계 인사를 그 임명을 해서 그 쉽게 말하면 윤핵관들이나 뭐 대통령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 그거 정치인 누구나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사실은 뭐 그냥 당연히 그냥 있는 정치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준석 대표가 너무 까다롭게 얘기하는 거는 본인도 자기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고 있는데 뭐 그런 좀 너무 무리한 것 같다. 이 대표 무리하다. 자, 김 소장님은? 예, 합의했으면 이 안철수 대표가 누구를 추천하더라도 받아들이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내가 다시 한번 거르겠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네요. 예, 22일 날 저녁에 그 윤리위원회가 소집되죠. 이게 결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짧게 20초씩 우리 국장님부터. 아, 그거 그냥 기자들 사이에서 찌라시 돌기에는 지금 보니까 분위기는 무슨 징계 이상으로 가는 것 같다. 뭐 지라시를 이런 얘기가 보시고 나와요. 근데 기자들 저는 사이에서는 기자들 사이에서 후배들 기자들한테 전화해봤더니 취재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 그거는 뭐 결론은 모르겠죠. 예, 정확히 어떤 징계 수준인지는 징계가 이제 내용에- 경고가 있고 예. 당원권 정지가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위에 거는 이제 더 심각해지는 건데 예. 당원권 정지가 되면 당 대표를 그만둬야 되잖아요. 당 대표 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네요. 뭐 그럴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 워낙 소장님. 복잡해. 예,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이준석 대표가 거짓말을 한 것이고 실제로 저런 행위가 있었다는 것인데 그건 정치적으로 묵과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고요. 만약 예. 그렇지 않고 유튜버에 휘둘려서 경찰 조사 결과도 안 보고 윤리가 계속 당을 흔드는가 하면 그것도 그거대로 큰 문제입니다.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